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형진 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침샘 보톡스는 자가 진단법 있을까요? 침샘 자가 진단법이 당연히 있죠. 저도 사실 의아할 경우가 있어요. 굳이 이것 때문에 침샘 치료를 받으셔야 될까라고 하는데,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기만의 컴플렉스 혹은 한 신경 쓰이시는 거,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오시는데요. 이게 침샘이 맞아요라고 질문하시는 경우 정말 많죠. 침샘은요 이렇게 진단하신대요. 턱 밑샘은요 턱 밑에 있는 침샘이고, 그리고 귀 밑샘은 귀 밑에 있는 샘이거든요. 되게 쉽죠. 대표적으로 침샘은 굉장히 많아요. 입안에 하루에 1리터 이상의 침을 만들기 때문에 침샘은 좀 많거든요. 크기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턱 밑샘 그리고 귀 밑샘이 있어요. 그래서 턱 밑샘 진단법은 저 정면 한번 보실게요. 거울을 한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잡아보시겠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요 부분 있죠? 여기 한번 표시해볼까요? 제가? 요 부분. 네. 요 부분을 손으로 이제 한번 살짝 만져보실게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만져보시면은 네. 만져지죠? 네. 네네네. 지금 조금 크신 편이세요. 네, 그게 턱 밑샘이 되겠고요. 귀 밑샘은요 되게 간단해요. 요 귀 앞에서 그랜나루 있는 바로 앞 뒤까지 요렇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전 있어요. 제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야식을 즐겨 먹다 보니까 저 보세요. 요렇게 보이세요? 실루엣이? 보여요. 보이죠? 네. 그러니까 한번 저한테 그려봐 주세요. 이렇게 엄청 크신데. 그래요? 그래요? 예, 여기 보이시나요? 네. 근데 제가 이쪽으로는 잘 안 씹어요. 그래서 이쪽은 또, 별로 크지가 않아요. 저도 거울 보면서 요즘 느끼거든요. 제가 요즘에 자기 전에 조금 많이 먹었어요. 그래갖고. 많이 씹는 쪽으로 나와가지고. 많이 씹는 쪽이 커지기도 하고, 그리고 좀 늦은 시간에 음식을 드시거나, 혹은 전 요즘에 좀 가끔 폭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늦은 시간에. 그래갖고, 그러니까 저도 좀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저는 없으세요? 없는데. 네, 괜찮으세요. 귀 밑샘은 없으세요.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 사각턱 보톡스랑 차이가 어떤 건가요? 사각턱 보톡스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치를 한번 보실게요. 꽉 깨물고 거울 한번 내려보세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꽉 깨물고 여기 만져보세요. 힘 빼보세요. 딱딱해지죠? 네. 그게 사각턱이거든요. 사각턱 근육이죠. 씹는 저작근이라고 하죠. 교근, 씹는 근육, 교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요. 그림으로 봤을 때도 귀 밑샘보다 조금 더 앞에 위치돼 있죠. 네. 여기 정면에서 봤을 때 만져봐서 이 환자분께 깨물어 보세요 했을 때 조금 더 고기가 커지고 물었으니까 좀 더 팽창이 되고, 그랬을 때는 이제 사각턱 보톡스 맞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사각턱 보톡스보다 귀 밑샘이 더 앞으로 나와 있는 분이 있어요. 저도 지금 왼쪽이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침샘 보톡스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침샘 보톡스 병원이 많지 않더라고요. 네, 사실 무섭죠. 침샘 보톡스 시술하는 사람들 자체도 이렇게 낯선 시술이에요. 저도 뭐 침샘 보톡스를 어떤 우연한 기회에서부터 시술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이제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레지던트 할 때 침샘 종양 수술을 교수님이 집도를 하시면 가서 수술을 많이 보고 또 어시스트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침샘 종양을 할 때 수술을 하게 보면은 침샘의 구조를 알 수가 있게 돼요. 특히 이제 귀 밑샘 같은 게 굉장히 크고, 그리고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심부층하고 표제층하고요. 근데 보통 종양은 표제층이 많이 생기는데, 표제층 종양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그 밑으로 안면신경이 지나가요. 가닥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쭉쭉쭉쭉요. 네. 근데 보톡스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약이에요. 그러면은 침샘에다가 솔직히 잘못 넣으면은 안면 근육이 마비가 온다든지, 물론 그게 영원히 가는 건 아니지만은 일종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시술을 하는 거는 결국 겉에서 보이는 거는 귀 밑샘에서도 두 층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겉에 거에다가 침샘에다가 놓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층까지 안 놓으면은 다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제 눈으로 실제로 봤고, 네, 어디쯤에 위치되어 있고, 그리고 뭐 침샘 그 보톡스를 논다 해서 그 신경이 그 영향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될 만큼만 노는 거죠. 네. 침샘 보톡스 시술 받으면 언제부터 효과가 나요? 보통은 한 3주서부터 나타나는데요. 아주 사이즈가 크신 경우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달 정도면 그래도 한 반 정도로 줄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고, 2달 정도 지나면 뭐 유지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으로 줄어든 상태가. 네.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있어요. 보톡스 내성 있으시거나요. 아니면은 뭐 저처럼 좀 저녁 늦은 시간에 계속 드신다거나 혹은 뭐 폭식을 한다거나 계속 주기적으로 음식을 드시고 또 토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집중 관리 대상이긴 하죠. 한 번만 받으면 되는 시술? 아니에요. 한 번에 될 수는 없고요. 지금처럼 아까 말씀드린 여기 턱밑샘 같은 경우 지금 사이즈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이런 경우라면은 오늘 맞으신다면은 2달 있다 다시 내원하시길 보내드릴게요. 2달 있다 맞으시고요. 제가 사이즈로 보통 크기를 제가 어떻게 자루재서 표시해 놓진 않고 전에 제가 용량을 얼마만큼 놨다는 걸로 보통 사이즈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면 거의 오늘은 제가 놓는 거의 맥스의 용량을 놓을 거거든요. 맞으시게 된다면 그러면은 다음번에 왔을 때는 많이 줄어져 있으면은 제가 도수를 조금씩 줄여요. 그래서 2달 있다가 한 번 더 맞으시고 그 시점 많이 좋아지셨으면은 3달 있다가 한 번 더 맞으시고요. 그 시점으로 더 좋아지셨으면 그 이후로부터 넉 달 있다가 더 맞으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한 번씩만 관리 차원에서 맞으시는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 그때면은 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성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성은 사실 저도 참 보톡스는 뭐 한번 내성이 뭐 종류에 상관없이 저는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 한 번의 시술만으로 내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뭐 10년을 계속 저희 병원에 다니시면서도 맞으셔도 내성이 안 생기는 분도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성은 참 복불복이긴 한데요. 근데 얼마 전에도 내성이 있었지만 한번 뭐 빗져야 금전이라고 한번 맞아보시겠다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또 멀리서 오신 분이고 하셔갖고 해서 놔드렸는데 한동안 안 맞으시다가 다시 맞으셨더라고요. 1, 2년 정도 효과가 아예 안 맞으시다가 근데 저한테 다시 오셨고 효과가 있어요. 저 내성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일단은 조금 한 1, 2년은 휴식 시간을 갖고서는 다시 한번 시도해보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은 다른 종류의 보톡스를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독소가 A 독소, B 독소가 있는데 A 독소에 내성이 있으면 B 독소를 사용하면 되는데 B 독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제가 다른 병원 같은 데 보면은 그 보톡스 국산 맞아보고 내성 있는 것 같으면 뭐 다른 독일산, 거, 네, 더 비싼 거 맞아봐라 이렇게 하던데.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네, 의미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같은 A 톡신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거면요, 네. 결국은 B 톡신을 바꿔서 사용을 해야지만이 효과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보톡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편견은 없어요. 감사합니다. 질문들 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